중산층 연대기. 중산층의 탄생과 진화. 인류 번영의 연대기.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더 나은 삶을 향한 열망으로 점철되어 왔다. 특히 지난 200년간 세계는 유례없는 변혁을 겪으며 경이로운 발전을 이루었는데 그 중심에는 바로 중산층이라는 집단이 있었다. 이들은 단순한 경제적 지위를 넘어 사회와 정치, 그리고 개인의 삶을 지배하는 거대한 흐름의 주역으로 부상했다. 중산층, 희망과 번영의 엔진. 1800년대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들어서야 행복한 삶을 즐기기를 열망할 수 있는 사람들, 즉 글로벌 중산층이라 부를 만한 집단이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 집단은 유럽에서 시작해서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일본으로 확장했고 이제는 개발도상국들에서, 특히 아시아에서 빠르게 규모를 키우고 있다. 이들의 등장은 인류 역사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음을 의미한다. 1인당 하루 12달러를 쓸 수 있는 자원을 가지는 것을 하한선으로 하는 중산층의 정의는 이들이 빈곤의 나락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소비를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했음을 보여준다.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는 한 가구가 더 나은 삶을 살 기회를 뜻했고, 현대에는 빈곤 위험이 없는 처지를 의미한다. 숨겨진 정치적 힘. 중산층의 확장과 변모. 중산층은 단순히 경제적 집단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세력으로 성장했다. 몇 년 안으로 아마도 2030년을 전후해서 50억 번째로 중산층에 진입하는 사람이 나오리라 예상한다. 그때가 되면 겨우 2세기 만에 중산층은 정치 권력이 사실상 전혀 없었던 집단에서 거의 모든 나라의 정치와 경제 정책을 지배하는 대세로 변모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중산층이 특정 정당에 속하거나 단일한 이념을 가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 중산층의 정치 권력이 커졌다는 것은 그들만의 정당을 결성했다거나 어떤 전통적인 정당의 연주를 댔다는 말이 아니다. 중산층은 보수주의, 진보주의, 민족주의나 그 외의 어떤 주의 주장에 치우쳐 있다고 규정할 수 없었다. 오히려 중산층의 정치 성향은 시기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 정체성을 띠었다.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매번 곡절을 겪을 때마다 중산층이 더 강력한 정치 세력으로 부상했다는 점이다. 이는 중산층의 광범위한 영향력과 유연한 적응력을 보여준다. 또한 별표 어느 나라든 다수 여성이 노동인구로 편입되지 않고서 빠르게 중산층을 육성한 사례는 없다. 별표는 사실은 여성의 경제활동이 중산층 성장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사회 전반의 행동 양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시사한다. 성장의 한계와 중산층의 새로운 과제. 하지만 모든 성장에는 그림자가 따르듯 전 세계적인 중산층의 확장은 새로운 구조적 한계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서구 밖에서 중산층 성장을 경험한 국가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저출생 고령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산층 집단이 분해되면서 결혼과 양육에 따른 상대적, 절대적 비용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계층 지위 탈락의 공포는 자녀 교육에 대한 군비 경쟁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저출생 문제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낳는다. 여기에 환경 문제라는 또 다른 거대한 도전이 가세한다. 인공지능, AI, 서비스를 위한 초대형 데이터 센터가 막대한 양의 전기와 물을 사용하는 데서 드러나듯 성장이 환경에 주는 부담은 증가일로다. 남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중산층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성장의 생태적 한계는 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문제가 됐다. 성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 앞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가장 묵직한 화두다. 중산층은 성장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분배의 문제다. 그리고 공동체가 구성원들에게 삶을 개선할 수 있다는 희망과 그 방법을 어떻게 제공할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1870년 시작돼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막을 내린 장기 20세기 이후 시대에서 모두가 번영과 발전의 성과를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중산층 위기 해법의 본질이 단순한 경제 성장률 제고를 넘어선 사회적 연대와 포용성에 있음을 강조한다. 50억 중산층 시대, 새로운 연대의 필요성. 앞으로 50억 번째 중산층이 등장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중산층의 미래를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연대가 필수적이다. 이 장애 도입부에서 던진 질문은 중산층이 계속해서 늘어나 가까운 미래에 50억 명에 도달할까? 였다. 답은 그렇다이다.
하지만 그것은 중산층이 공통의 경제적 유제하에서 단결하는 것을 가로막는 일부 불안 요소를 해소할 때에만 가능하다. 무엇보다 중산층은 기후변화에 맞서고 자연을 보존하기 위한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현재의 노동자나 유권자들의 연대를 넘어 세대 간의 연대를 요구한다. 또한 과학기술과 미래를 위한 창의적인 일자리를 열렬히 수용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런 변화의 물결에 뒤처져 불운한 처지에 빠진 이들을 돌보는 포용적 자세가 필요하다. 나아가 중산층은 자신들의 정치적 힘을 유지하기 위해 고숙련과 저숙련 지식노동자 사이에 새로운 다리를 놓고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승자가 될 수 있다. 중산층의 만족과 안정이 위협받으면서 정책 위반자들은 모든 면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중산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것을 이루어내기만 한다면 미국, 유럽, 중국, 그리고 이제 기지개를 켜는 나라 중에서 누구든 이 지정학적 경쟁에서 승자가 될 수 있다. 이 싸움에서의 승자는 최대 최강의 군사력으로 압도하는 나라도 혹은 최고의 경제력으로 빛나는 나라도 아닐 것이다. 그 나라는 시민 대다수가 중산층이고 시민이 정부가 자신들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집행한다고 믿는 나라이며 다른 나라의 중산층이 질투하면서 모방하기를 원하는 나라이다. 그것이 중산층이 찾는 행복한 나라의 모습이고 전 세계 경제체제를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성장의 길로 이끄는데 필요한 변화를 몰고 올 것을 약속하는 나라다. 결국 중산층의 미래는 단순히 경제적 번영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행복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핵심 메시지. 지난 200년간 세계를 이끌어 온 중산층은 이제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지만 세대 간 및 계층 간 연대를 통해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포용적 성장을 이뤄낸다면 50억 중산층 시대를 열고 지속 가능한 번영을 이끌어갈 수 있다. 미래 사회의 진정한 승자는 강력한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대다수 시민이 중산층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정부를 신뢰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추천 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가장 첨예한 문제들을 중산층이라는 렌즈로 통찰하고 싶다면 이 책을 펼쳐보길 권한다. 이 책은 단순히 경제사를 넘어 인류 번영의 역사를 중산층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며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을 꿰뚫는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모든 이에게 필독서가 될 것이다.